아니, 야, 당신은 사과할 줄 아나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알고 있나요? 어느 날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데 16개 헬렌 러너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과는 엄청 쉬운 일 아닌가? 어렸을 때도 잘못한 일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배웠잖아. 그런 다음에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된 다음에는 어른들도 사과할 줄 알던가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서로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요? 자라면서 부모님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는가요? 당신은 부모님에게 아이에게 사과한 적이 있는가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사과할 줄도 모르세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요, 제가 물건을 제대로 해두지 않아서 혼이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잘못 놔둔 거였어요. 그런데도 절대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더라고요. 이 사과라는 단어를 듣고 사람마다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모두 다르며 이러한 반응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사과하는지를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이 나의 쌍둥이 조카 중에 한 명이 미안하다는 말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다 실수로 보실 때 내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내가 못 봐서 부딪힌 거니까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조카는 자신이 미안하다고 못 받아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무한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썼다는 말을 했는데 조카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날 보고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카의 반응이 너무 귀여웠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 어린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세 글자로 어떤 의미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사과는 어떤 의미인가요? 당신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사과할 줄 알아서 어떤 방식으로 미안함을 표현하는가요? 이 사과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내 목에 사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 목에. 이 러너 박사는 당신 왜 사과하지 않나요? 라는 책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 속에서 생각의 갈등은 일반적으로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지라도 내 책임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 몫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러너 박사는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었는데 그의 남편은 장을 보면 꼭 폭죽 바나나를 사오는데 남편에게 이런 바나나를 사오면 금방 불러서 못 먹게 된다고 여러 차례 말을 해도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한 번은 이 문제로 다투다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심한 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멍청이가 음식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냐고 말입니다. 분명 남편이 잘못한 부분이 더 컸지만 심한 말을 해도 상처를 건 그의 잘못이기도 했고 이 러너 박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진실한 사과는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의미입니다. 이 사과를 하고 나서 내가 사과했으니 나도 나를 용서해 줘야 한다거나 혹은 내가 사과를 했는데 왜 화를 안 푸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과를 하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언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과는 온전히 자신의 사유를 채우기 위한 행위일 뿐이지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닙니다. 또 러너 박사는 사과를 할 때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사과를 할 때 올바른 사과 방법은 내가 여성을 비하하는 농담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한 농담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후자는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내게 농담에 상처받은 것이라고 해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사과를 할 때는 하지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소리 질러서 미안해. 하지만 미안한데 내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사과는 결국 또 다른 싸움을 번지게 할 뿐입니다. 만약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면 절대로 하지만이라는 붙임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꼭 이 얘기하고 싶은 점이 있더라도 그건 조금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과는 절대 말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위에 행동의 변화를 해야 합니다. 말로만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고 해놓고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사과 방식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의 사과는 자신이 잘못하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저 습관으로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편인가요? 여러분이 다가온 가정이나 혹은 사회에서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요? 이제 최근에 사과를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이 사과를 했을 때 상대방 반응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누군가를 사과를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요? 이 사과를 제대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러너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하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사과를 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무기과 질책을 받는 것이 싫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상담했던 사람 중에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빠한테 사과드리면 아마 30분 넘게 저를 비난하실 거예요. 네가 진짜 잘못하는 걸 알았으면 왜 처음부터 그런 짓을 했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지 않더니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네가 항상 그런 식이지 뭐. 그렇게 살아서 도대체 못 가더라고 그러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대화가 익숙하게 느껴지는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정형 사고방식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사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정형 사고방식을 키우는 연습을 한다면 사람이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넣어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러너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받았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사과할 필요는 없어. 난 아무렇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진심으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과를 하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과를 제대로 받아주는 방법도 잘 모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러너 박사의 책을 읽은 이후 사과를 받아주는 방식 바꾸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사과를 하면 사과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기 위한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사과해줘서 고맙다는 말은 짧지만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네 행동으로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네가 자신의 행동을 뉘치고 사과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심한 의미 사랑과는 상대방의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통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 강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과는 나 자신도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의 취약성을 기꺼이 드러내서 용기를 있게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